자, 안녕하십니까. 햇선 수학학원. 이번에 9월 모의평가,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사전 문항에 대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난이도가 생각보다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 계산 문제도 조금 있었고, 좀 개념을 이렇게 좀 다양한 개념들을 집어넣어 놓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계산만 해도 풀리는 문항들은 쉽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 난이도의 문제였죠. 자, 그럼 9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9번 문항을 보게 되면은 얘는 뭐 뻔하죠. 시각의 t에 대한 속도에 대한 함수를 줬습니다. 속도 함수를 줬을 때 k에서의 뭐가? 가속도가 10입니다. 그럼 가속도는 당연히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v't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네요. 12t의 세제곱 플러스 24t가 됩니다. 근데 이 가속도가 어디에서? k에서 마이너스 12k의 세제곱 플러스 제곱 24k가 얼마가 된대요? 12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2로 다 약분하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이 돼서요. k는 얼마가 된다? 1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구하란 소리야? 3에서 4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움직인 거리 구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하죠.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다 양수로서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세워보자면 3부터 4까지 vt를 적분을 하는 게 그냥 하면 안 되고 뭘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절대값이 씌워진 상태에서 적분을 할 때는 항상 그래프를 이용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 확인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 친구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t 제곱으로 묶여주면 t-3이 뒤에 따라 붙고요.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0에서 중근, 3에서 다른 한근, 0에서 이제 중근인데 감소하게끔 그려지겠죠? 자, 그럼 내가 원하는 부분은 어디야? 3부터 4까지 적분할 거잖아. 그럼 3부터 4일 때는 마이너스 부호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적분할 때는 어떻게 해주자? 3부터 4까지 해서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부호 바꿔서 4t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2t 제곱으로 적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단순 계산만 하면 되겠지? 적분해 주면 t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3하고 4를 집어넣어 주니까 4 들어가면은 4의 4제곱 빼기 4의 4제곱이 되고요. 3 들어가면은 3의 4제곱 빼기 4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0 빼기 마이너스 27이 돼서 답은 27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들을 반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0번 문항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항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되게 단순했다는 겁니다. 이 A와 B 그리고 O가 나타내는 좌표만 구했어도 어렵지 않게 풀어 나갔을 문제가 되겠죠. 자, Y는 A sin BX, B파이 X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때 이 사인 그래프의 최대값이 A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라는 사실은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B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의 주기가 끝나는 부분은 이쪽이 되겠지. 그래서 만나는 점의 좌표가 B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럼 그거의 절반이니까 여기는 얼마? b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리기로 했어? b분의 3까지 그리기로 했더라. 자, 그러면은 x축과 만나는 세 점을 구해놨습니다. 그럼 저걸 구하면 뭔데? A좌표, B좌표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왜? A좌표랑 B좌표는 Y는 A랑 만나야 되잖아. 즉 최대값과 만나고 있어요. 따라서 이 0과 B분의 1의 중간이 되겠다는 겁니다. A좌표는. 따라서 0과 B분의 1의 중간은 얼마? 2B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B라는 I는 누구와 누구의 중간이다? B분의 2와 B분의 3의 중간이 되겠죠? 더해서 2로 나눠주면은 2B분의 5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 없지? 그럼 A좌표, B좌표 작성하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좌표는 2B분의 1, A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B좌표는 2B분의 5, A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럼 이때 이제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조건. 삼각형 OAB의 넓이가 5라고 합니다. 근데 삼각형 OAB는 어때요? X축과 평행한 AB라는 변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이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왜? 그렇게 되면 높이가 A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삼각형 OAB를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에다가 높이가 A고요. 자, A, B 길이는 얼마일까? 얘네 둘이 빼도 되지만 결국 얘는 주기의 끝과 끝이잖아요. 한 주기인 얼마? B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얻어낼 수 있는 값은 얼마예요? B분의 A가 5다 라고 얻어낼 수 있고요. 식 정리까지 해주면 A는 5B까지 써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OA의 기울기와 OB의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다 라는 정보를 이용을 해볼게요. 자, OA의 기울기는요. 자,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서 나누는데 어차피 0,0이잖아요. 그러면은 X분의 Y로 가면 되겠지? 2B분의 1분의 A라고 써줄 수 있고요. 식정리까지 해주면 2AB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B의 기울기는요. OB의 기울기는 마찬가지죠. B의 좌표 X분의 Y 정리해주면 5분의 2AB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하래? 곱하래요. 곱하죠? 어떻게 쓸 수 있어? 분모는 5고요. 분자는 4AB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는데 두 개 곱한 값이 얼마다? 4분의 5라고 주어져 있죠? 는 4분의 5다. 그럼 따라서 AB의 제곱은 4분의 5의 제곱이 될 거고요. A와 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는 그냥 4분의 5라고만 써야겠죠? 그리고 이 조건을 이용하면 되잖아. 집어넣어 주니까 OB 제곱은 4분의 5가 돼서 B제곱은 4분의 1이고요. 역시 B는 양수가 되니까 B는 2분의 1 써주면 되겠죠? 근데 A는 OB라고 했으니까 A는 2분의 5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3이다까지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좌표만 찍어주면은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번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항은 어떤 문제야? 구간의 변수가 주어져 있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문제죠. 자, 이런 맥락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해야 되는 행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x를 대입을 해준다. 두 번째는 미분을 해주자. 이 두 가지만 실행을 하면요,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x에다가 적절한 값을 대입을 할 거예요. 자, 무조건 대입해야 되는 값이 있죠? 구간의 끝을 맞춰주는 x는 1을 대입을 해줍니다. 자, x는 1 대입하니까 좌변은요 f1이고요. 우변은 1, 1 들어가면은 4a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잘 관찰을 해보니까요, 되게 또 대입하고 싶게 생긴 식이 하나 더 있지 않아? 보통은 f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fx에 뭐 아무거나 대입을 잘 안 해요. 근데 0 대입하면 사라지잖아. 그래서 x에 또 뭐도 대입하자? 0도 대입을 해주자. 자, x에 0 대입하면요, 좌변은 0, 0, 0. 우변에 남는 건 3a 2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0까지 ft dt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하나 있죠? f1을 0부터 1까지 적분한 걸라고 하자. 근데 여기 1부터 0이 있잖아. 그럼 두 개는 뭐만 달라? 구간의 위아래만 다르죠? 그럼 뭐만 붙여주면 돼? 음수인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줘서 마이너스 f1과 같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 넘어가니까 f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3a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랬더니 어때? 얘도 f1을 구했고 얘도 f1을 구했으니까 같아야겠지? 따라서 4a 더하기 2와 3a가 같아야 하므로 a는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라고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a 값을 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러고 끝이 아니고 두 번째 뭘 해줘야 됩니까? 미분을 항상 해줘야 돼요. 대입하고 미분하고 계속 같은 풀이가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럼 미분을 합니다. 그럼 좌변 미분할 때는 곱미분으로 가야겠지? 미분 그대로 fx 더하기 그대로 미분하면 f'x가 될 거고요. 자, 우변 미분하면요, 6x의 제곱에다가 2ax인데 a가 마이너스 2라고 구해놨잖아. 그럼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3a는 사라지죠? 그다음 적분한 거 미분하면 fx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좌변과 우변의 fx가 그대로 사라지겠네. 근데 여기 x 똑같이 있겠지? 그러면은 f'x를 뭐라고 써줄 수가 있다? 6x 마이너스 4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3이잖아. 그럼 얘를 뭐 해줘야겠어? 적분까지 해줘야 완성이 되겠죠? 그럼 fx는 적분을 해주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부정적분을 한 거기 때문에 뭘 붙여주자? 플러스 c까지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c는 어떻게 구해? 요 있잖아. f1은 얼마? 마이너스 6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1 대입합니다.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c인데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c는 얼마다? 마이너스 5라고 얻어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구하고자 하는 f3은 3 대입하면은 2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가 돼서 10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인 마이너스 2와 f3이 10을 더해주시면 답은 8이 되겠네요. 풀어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12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항은 이제 누가 봐도 삼각함수 활용에 대한 문항인 게 보여요. 근데 그림의 형태가 되게 친숙하지 않나요? 많이 봤던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거는 좀 쉽게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분하게 접근을 해볼게요.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얼마라고 줬어요? 2루트 7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사인 법칙이지,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을 써줍니다. 그럼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은 사인. 자, 그러면은 뭘 알아? 요 각도 알고 있지? 3분의 파이. 그럼 3분의 파이분의, 자, 마주보고 있는 변이 어디예요? BC가 되겠죠? 그럼 BC는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아요? 이 R과 같으니까 4루트 7과 같겠지? 자, 따라서 BC의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다? 4루트 7에다가 사인 3분의 파이, 즉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시면 2루트 2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BC의 길이가 2루트 21이라고 정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는 게 있잖아. 뭘 알아? 각도 여기 또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사인 법칙을 한번 또 쓸 수 있습니다. 사인 각 BCD분의, 자, BCD랑 이제 마주보고 있는 변은 어디? BD가 되겠죠. BD. 이 역시 2R인 얼마? 4루트 7과 같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BD의 길이는요. 4루트 7에다가 사인 BCD, 즉 7분의 2루트 7을 곱해주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7 약분되니까 얼마? 8이라고 얻어냈습니다.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어때요? 8, 2루트 1, 그리고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그럼 뭘 쓸 수 있다?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 CD 길이인 뭐 얘를 x라고 할까요?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굳이 더 안 구해도 되지만 내접한다.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 있을 때는 어떠한 내용도 써먹을 수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이 180도다. 그래서 각 BDC가 3분의 2파이라는 사실까지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을 이번 요 각도로 쓸게요. 구했으니까.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자, 양옆의 변이 8이랑 x입니다. 2 곱하기 8 곱하기 x. 자, 8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이 친구 제곱하면은 4 곱하기 하면 84가 되겠네요. 자,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뭐 16x. 위에 거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0이 될 겁니다. 그럼 16x 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8x는 x제곱 마이너스 20이고요.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0이 0이 돼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x는 마이너스 10 또는 2가 될 겁니다. 근데 당연히도 x는 2라고 잡아줘야겠지. 네, 그러면은 CD의 길이가 2고 BD의 길이가 8이니까 답은 8 더하기 2가 돼서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만으로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번 문항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되게 쉬웠는데 이 13번은 그래도 조금은 생각이 필요한 문항이었어요. 13, 14, 15 세 개 다 충분히 이제 어려워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또 찬찬히 식을 잡아보면요, 또 풀려요. 금방. 아닐까요? 자, 조건.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래요. 공차는 D인데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공차는 자연수래요. 그럼 어떤 상황인 거야? 마이너스 45라는 첫 번째 항에다가 자연수를 더해 나가니까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양수가 되는 구간이 존재하겠지.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구간. 자, 근데 가조건에서 어떻게 하지? n번째 항이
m 플러스 3 m 더하기 세 번째 항이랑 절대값을 씌워서 같대요. 근데 공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두 항이 아예 똑같을 수는 없어. 즉 얘네 둘은 부호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서로 이제 부호 차이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식을 주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두 개가 부호 차이가 생기니까 더해서 뭐가 된다? 0이 되더라 라는 식을 많이 이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요구하는 게 뭔지를 미리 얘기를 할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k를 1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한다는 소리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1항만 나올 수도 있고요. 2항까지 더한 거, 3항까지만 더한 거, 4항까지만 더한 거. 그러니까 모든 합들이 다 어떻게? 마이너스 100보단 커야 돼요. 그럼 이제 식을 쓰기 앞서서 문제를 다시 관찰을 해볼게. 마이너스 45라는 처음에 항이 있었어. 그럼 d가 더해졌으니까 숫자가 조금 커지긴 했겠죠. 근데 d값이 엄청 크지 않은 이상은 아직 음수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그러한 음수들을 다 더했을 때 어떻게?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d가 1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45,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44,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43. 이미 더해서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생각이 가능하다? 이 d라는 자연수는 생각보다는 좀 큰 숫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숫자가 나왔을 때는 더해 나갈 때 음수들이 더해지면은 그 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부터 이용해서 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번째 항과 n 플러스 3번째 항의 합이 0입니다. 자,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d라고 쓰면 되겠죠? n 플러스 3번째 항은요, a 플러스 m 플러스 2d라고 써주면 되겠지? 는 0이래. 자, 따라서 2a 플러스 2m 플러스 1d가 0이면 되고요. 2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90이죠? 그럼 얻어낼 수 있는 값은 뭐예요? 2m 플러스 1과 d가 곱했을 때 얼마가 되도록? 90이 되도록 하는 아이들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근데 m도 자연수고요. d도 자연수입니다. 그럼 자연수가 곱해져서 90이 되는 거니까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소인수들을 따지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얘는 뭐야? 홀수죠, 홀수? 홀수이기 때문에 이 홀수에 입각해서 이 뒤를 찾아주면 되겠지. 자, 홀수 제일 작은 거 뭐 있어? 1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1 나오려면 m이 0이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3부터 써줍니다. 그럼 3하고 30 곱해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3보다 큰 홀수 5 들어가도 되나? 5 곱하기 18 되겠지? 자, 5보다 큰 거 9 들어가도 되죠? 9 곱하기 10 되고요. 9보다 큰 거 15 있죠? 15 곱하기 6도 됩니다. 그럼 이것보다 큰 거 또 있나? 45도 있습니다. 45 곱하기 2도 있겠지? 자, 그래서 가를 만족할 수 있는 순서상은 5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d가 30, 18, 16, 2, 1 때 실제로 나까지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진짜 해보자는 거야. 어떻게? d를 30일 때, 18일 때, 10일 때 해보자고요. 그럼 첫 번째 d를 30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AN을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초항이 마이너스 45였어요. 그럼 30 더해주니까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또 30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은 15가 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돼. 그럼 가장 작을 때는 언제야? 음수끼리만 더했을 때지. 그럼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60이죠? 마이너스 100보다 큽니다. 즉 30인 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D가 18일 때를 보도록 하죠. AN을 작성을 해보면요. 초항이 마이너스 45고요. 18 더해주면 마이너스 27, 18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9, 18 더해주면은 9, 뭐 땡땡땡 가겠죠. 자,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00보단 크냐 이거야. 음수끼리만 더했어. 얼마나요? 마이너스 81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마이너스 100보다 큰 거 맞지? 그래서 D가 18일 때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D가 10일 때를 볼까요? 자, 얘는 마이너스 45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이렇게 갈 건데 땡땡땡 갈 건데 이미 얘네 세 개만 더해봐도 얼마야? 마이너스 100이 되겠지. 따라서 D가 10인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D가 6인 거랑 2인 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D가 10일 때도 안 되는데 얘보다 더 작아지면은 음수들이 많이 나와서 그 합이 마이너스 100을 무조건 더 작아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D가 가능한 건 얼마? 30하고 18 두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30과 18을 더해주면 얼마다? 48이라고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차분하게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들을 나열해서 풀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에서는 지금 fx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f'x라는 놈이 f'0하고 f'2가 둘 다 0이라는 거를 줬기 때문에 fx에서 출발을 하는 것보다는 f'에서 출발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이제 f'x를 이제 미분을 했으니까 최고창의 개수는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x에 x-2 0을 넣었을 때랑 2를 넣었을 때 둘 다 0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f'x를 3x제곱 마이너스 6x로 두게 되면은 fx를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fx 같은 경우에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c의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x라는 게 fx에서 f0을 빼고 fx 플러스 2에서 fp를 빼는 거니까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gx라는 것을 계산을 해놨어요. fx에서 f0을 뺀 거랑 fx 플러스 2에서 fp를 뺀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계산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gx를 구해놨으니까 기억에서부터 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G'1이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G'X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 사실은 여기 위에 있는 3x제곱 마이너스 6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쓸 필요가 없기는 하지. 왜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의 G'이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x가 0보다 클 때의 G'이니까.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6에 p-1의 x 플러스 3p의 p-2. 이제 요 부분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어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 p에다가 1을 집어넣어줘야 되죠. p가 1일 때 G'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p가 1일 때 무엇이다? G'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에다가 1 넣고 그 다음에 X에다 1 넣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0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기억을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니은을 볼 건데,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G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가 돼야 되느냐?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지금 기억에서 미리 찾아놓은 G'이라는 걸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자, 먼저 0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면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0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둘 다 0이 나오죠. 연속이라는 거는 일단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이제 미분 가능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냥 위아래에다 0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미분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도 된단 말이야. 따라서 3p의 p-2 아래쪽에다 0을 집어넣은 게 이제 우미분계수겠죠. 0에서 위에다가 0을 집어넣은 0에서의 좌미분계수를 확인을 해봤을 때 p가 될 수 있는 거는 0하고 이제 2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양수 p의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한 게 디귿이 됩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적분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gx라는 식이 있잖아. gx라는 식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적분을 하기가 귀찮기는 하지만 어렵지는 않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gx라는 것을 정적분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여기 위에 있는 함수를 하면 되겠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을 정적분을 해주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는 요놈을 이제 갖다가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그쵸? 이런 계산을 한번 같이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정적분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계산을 한 결과야. 자, 정적분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계산된 결과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를 하나의 y라는 함수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문제에선 p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p의 값에서 요 놈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로 그려봐서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추계 방정식보다 오른쪽에 p = 2라는 게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 이때 y 값을 구해보면 p에다 뭐 2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0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 따라서 우리는 p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y 값이라는 것들, y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요 y가 결국 정적분 값이죠. 따라서 p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적분 값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x d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5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15번에서는 지금 an 플러스 1과 an에 대한 관계식, 즉 그러니까 점화식이죠. 점화식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점화식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a1 값들에 대한 합을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점화식만 주어진 게 아니고 조건들이 주어져 있죠. 첫 번째는 이제 A1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요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은 0이라는 사실과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은 0보다 크다라는 사실,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무엇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 거냐면, 이 점화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an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an 플러스 1의 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우리가 잠깐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함수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썼다라는 것을 x값이 an의 값이고 그때 함수값인 fx가 an 플러스 1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요놈의 그래프를 우리가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쉽게 그려볼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랑 1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자,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냐면, 자, x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존재할 때 fx라는 것은 함수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an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존재를 할 때 an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존재를 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an 플러스 1이 요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수 an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에서 0, an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에서 0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거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의 범위에 존재한다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모두 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범위에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시그마를 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에 위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항 자체는 항상 0과 1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며 모든 an이 그러면 그러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꾸 2라고 쓰네. 자, 요렇게. 그러면 이제 an 플러스 1과 an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렇게 생긴 식은 필요가 없고, 어떻게 생긴 식이 필요하느냐? 요게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필요 없고 어디에서만 생각하면 되느냐? 0에서부터만 생각을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화식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심플하게 바꾸어 놓은 상태가 되는 거고, 이제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의 관계를 통해서 네 번째 항,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까지 줄여나가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의 2배가 되던지 아니면은 요런 식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여섯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한 것은 얘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지. 근데 요 값이 이제 0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다섯 번째 항은 0이라는 소리고 여기에서 다섯 번째 항은 얼마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야. 그런데 다섯 번째 항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하지 0에서부터 다섯 번째 항은 2분의 1까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다섯 번째 항은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은 2가 될 수는 없고 5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다섯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의 관계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섯 번째 항은 이제 네 번째 항의 2배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a4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 항이 이제 0에서부터 2분의 1이 존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는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네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이 지금 0만 된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다섯 번째 항을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네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0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네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 일단 다섯 번째 항이 0이라고 했으니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전부 다 0보다 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되겠죠. 네 번째 항까지만.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만들어낼 거야. 무엇을 만들어내겠다는 상황이야? 세 번째 항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표처럼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한번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아까 설명을 해놨던 게 네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게 0 또는 1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섯 번째 항에서 갈 수 있는 네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것이 0 아니면 1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자, 지금 내가 칠판에다가 써놓은 것은 뭐냐면 네 번째 항이 1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그리고 첫 번째 항이 된 것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볼 거냐? 네 번째 항이 이제 0일 때를 생각을 할 거야. 자, 네 번째 항이 0일 때를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세 번째 항을 생각을 했을 때 0 아니면 세 번째 항이 얼마일 것이다? 1일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 그럼 내가 세 번째 항을 1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왼쪽에 나오는 것은 이제 무엇이 되는 거야? 1 왼쪽에 있는 게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그 다음 1 왼쪽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왼쪽에 4분의 3이랑 4분의 1이 있을 거 아니야? 4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얘가 0이고 여기가 1이었어. 아니, 다시 한번 여기가 0이었어. 그러면 0 다음에 또 있을 수 있는 게 1이야. 그럼 1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거는 뭐야? 2분의 1이야. 그치? 그리고 다시 한번 0이었고 0이었고 0이었어. 그러면 0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 아니면 1이니까 여기는 1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이 전부 다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0인 경우는 제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A1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다 더해주게 되면은 1번이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다음 2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에서는 이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함수를 만들어서 교점의 개수로 바꾸어서 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우리는 fx 더하기 절대값 fx 플러스 x 마이너스 6x는 k다. 이렇게 놓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려야 하는 그래프가 y는 절대값을 풀어줘야지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이제 함수가 되겠지. 2fx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가 음수인 경우에 마이너스 7x. 자, 요 경우는 이제 fx 플러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요 경우는 fx 플러스 x가 0보다 작을 때를 의미를 하는 거지. 우리는 구간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fx 플러스 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가 언젠지를 먼저 한번 조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fx라는 것을 보게 되면 fx가 현재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 플러스 10x
이렇게 나온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지. 그래서 fx에다가 x를 더한 함수 fx 플러스 x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그냥 x를 이렇게 더해 주도록 할게. 그럼 여기는 11x가 되게 되겠죠. 자, 2분의 1 x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2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자, 여기 뒤에 있는 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써보면 알겠지만 0보다 작게 돼. 81 마이너스 88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는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작다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지금 밑줄 친 놈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놈은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지. 따라서 x 플러스 fx의 부호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바로 여기 있는 요 x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x 플러스 fx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함수가 나오게 될 거고, x가 0보다 작다면 x 플러스 fx라는 함수가 똑같이 0보다 작을 거니까 지금 이러한 함수들이 각각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fx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2배를 해서 5x를 뺀 상태의 함수 또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조금 아까 fx가 10x였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면 될 거야. 15x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놈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뭐 1도 아니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내가 칠판에다가 그려놓은 그래프는 누구의 그래프가 되느냐? 여기 위에 있는 3차 함수 있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5x를 지금 그려놓은 상태가 되는 거야. x축하고 y축 그리고 0,0을 지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1에서 극대값 7을 갖는다라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놨어요. 왜 15지? 여기가 5가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 y의 값, 요 함수를 그려줘야 되는데 0의 오른쪽에서는 이 함수의 모습을 유지를 하고 0의 왼쪽에서는 y는 마이너스 7x를 지금 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결국 생각을 하고 싶었었던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소리예요. 직선, 그 다음 여기서부터 곡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함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마지막 하나 남았죠? 요 함수랑 누구를 생각을 하는 거야? y는 k랑 우리가 서로 다른 4개의 교점을 가지게끔 k의 범위를 정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위에서 찾아놓은 것처럼 현재 극대값이 얼마일 것이기 때문에 7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0일 때의 교점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k가 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7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정수 k의 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 2, 3, 4, 5, 6만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21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진 함수가 y는 ax-1이라는 이러한 함수 하나가 있고 y는 log a의 x-1이라는 함수 하나가 있게 될 거야.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가 동시에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서로 역함수 관계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역함수를 고민을 해볼 만은 하죠.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실제로 역함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y는 log ax 그 다음 뒤에 플러스 1의 형태가 생겨가지고 지금 요 함수랑 요 함수가 같지 않죠? 서로 역함수 관계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럼 구하는 것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2루트2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C의 좌표만 알면 된다라는 거야.
이 C의 좌표가 현재 0,a분의 1이기 때문에 이 a분의 1이라는 값만 우리가 알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직선이 나와 있잖아. 삼각형의 높이를 생각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삼각형의 높이를 생각을 했으면 여기 밑변이 2루트 있으니까 그냥 넓이가 구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관건은 현재 저 a의 값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돼. 자, 아까 내가 역함수를 구해놓은 게 그냥 구해놓은 것이 아니야. 사실은 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요 역함수랑 문제에서 주어진 로그 함수는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존재하냐면 x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야. 자, 이게 왜 중요한 조건이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하나를 그려본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 초록색으로 지수함수의 역함수 하나를 이렇게 그려볼 거야. 자, 근데 이 초록색 함수랑 그 다음에 밑에 그려놓은 요 하얀색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잖아.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침 딱 얼마인 상황이야? 마이너스 1인 상황이에요. 맞죠? 1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점을 x축의 방향으로 실제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b가 나온다라는 소리니까, 그러면 여기 하나의 지점을 우리가 여기 하나의 길이를 루트 2라고 둘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지. 전체 길이가 현재 2루트 2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A에서부터 새로 구한 그 점까지의 길이도 바로 뭐야? 루트 2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점을 내가 P라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우리가 A라는 점에 대한 좌표를 m,n으로 두게 되면 P좌표 같은 경우에는 대칭된 지점이니까 n,m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첫 번째, m,n이 됐든 n,n이 됐든 어디 위의 점이다? 직선 위의 점이다. 그래서 m 플러스 n은 4다 라는 거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를 이용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지. 지금 이게 얼마라는 소리야? 길이가 또 마찬가지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여기 x좌표를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놨고 m이라고 생각을 해놨고 여기 x좌표를 n이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x값 사이의 거리가 지금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n-m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따라서 요 두 놈을 우리가 연립을 해냈을 때 누구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제 m값과 n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얘네들을 구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m의 값은 이제 2분의 3이 나오고 n의 값은 2분의 5가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m값 2분의 3, n값 2분의 5라는 것이 바로 요 놈의 하나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좌표를 다시 한번 어디에 집어넣어서? 여기 함수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는 2분의 3, 2분의 5를 넣은 식을 찾아낼 수가 있지. 따라서 양변을 제곱을 해서 4분의 25가 a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c의 좌표, 저 y값을 a분의 25분의 4라고 찾을 수가 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넓이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공통의 이제 마지막 22번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fx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gx가 어떤 형태로 주어졌는데 생각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형태지. 지금 보게 되면은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가 씌워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미분계수의 정의나 뭐 아니면은 로피탈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는 건데, 절대값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범위를 나누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제곱을 해버리는 거야. 자, 제곱을 해버린다라는 건 뭐냐? 마치 유리화를 하는 것처럼 여기 가운데를 플러스로 바꾼 놈을 위아래에다가 곱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자, h.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다 뭘 곱하겠다는 소리냐면, f x 플러스 h 더하기 fx 마이너스 h. 이제 요 놈을 위아래에다 곱하겠다라는 거야. 요 놈을. 그렇게 되면은 분자 같은 경우는 마치 유리화가 되는 것처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 f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h의 제곱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제곱 마이너스 제곱 나왔으니까 합차의 형태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h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h. 그 다음 여기는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h. 그 다음 다시 한번 여기는 절대값 f x 플러스 h 더하기 절대값 f x 마이너스 h. 자,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처음에 있었던 식보다 굉장히 많이 복잡해진 것 같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h에다 이제 0에 대한 극한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잖아. 절대값 때문에. 그치? 왜? 절대값이 여기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h에다 0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떤 상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요놈의 극한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 맞지? 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모습이 바로 뭐가 되느냐? 이 f 프라임 x가 된다라는 건 다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각각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플러스죠? 여기다 0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 fx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다 0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절대값 fx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맞나요? 따라서 gx라는 것은 fx-3에다가 2f'x 그리고 절대값 fx분의 fx라는 것을 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 두 가지 조건을 활용을 해서 fx가 어떤 함수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요 gx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나타낸 상태야. 자, 그럼 이제 절대값을 우리가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gx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f x-3 곱하기 2f'x. 자,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fx가 0보다 클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x-3 곱하기 2f'x. fx가 0보다 작으면은 두 개가 계산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다.
자, 지금 등호를 안 붙였어요. 당연히 등호를 붙이면 안 되죠. 분모가 0으로 돼버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gx의 무엇만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극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는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fx가 0보다 큰 그때의 극한과 0보다 작을 때의 극한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상황이거든. 얘네들이 같다라는 것은 그 값이 0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지금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상태잖아. 둘이 같을 수 있는 상황은 0밖에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fx가 뭐가 되는 지점에서 0이 되는 지점에서 fx-3과 이 f'x를 곱한 것이 0이 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fx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그때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fx-3이 0이 되던지 아니면 f'x가 0이 되던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fx가 0일 때 fx-3이 0이라는 소리는 이런 상황이야. 내가 알파라는 값을 만약에 x절편으로 가질 거야. 그러면 x절편 중에 누구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알파-3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알파-3이 x절편이면 다시 누구도 x절편이 돼야 돼? 알파-6도 x절편이 돼야 돼. 알파-6이 x절편이면 다시 알파-9도 x절편이 돼야 돼. 쭉쭉쭉쭉. 자, 이런 상황은 당연히도 생각을 할 수가 없죠. fx 자체가 3차 함수기 때문에 x절편이 이렇게 무한하게 많이 나올 수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fx가 0이 될 때 fx-3이 0이던지 아니면 혹은 f'x가 0이던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얘네 4개 중에서, 아니지, 4개는 가질 수 없으니까 얘네 3개 중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얘는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알파-6하고 알파-3하고 알파를 모두 다 x절편으로 가지는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는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알파-9도 반드시 x절편을 가져야 돼. 아니면 알파-6에서 미분계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의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알파고 그 다음 여기가 알파-3인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요 gx는 0에 대한 실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야. 자, gx가 0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fx-3이 0이 되던지 f'x가 0이 되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fx-3이 0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이잖아. 현재 fx가 0이 되는 부분에서 f-3이 0일 때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 fx가 0인 부분에서 이제 x가 될 수 있는 게 알파-3이랑 알파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될 수 있는 x는 무엇이 되겠니? 알파-3이 되기 위해서 알파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알파가 되기 위해서 알파 플러스 3 하나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f'x를 0으로 만드는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하나가 알고 있는 게 알파-3 하나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무엇을 이용을 해보면 2대1을 이용을 해보게 되면 실제 현재 길이가 3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x값은 알파-1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fx-3을 0으로 만들고 f'x도 0으로 만드는 그러한 x의 값들은 이렇게 총 4개. 이 4개가 전부 다 이제 무엇이 된다?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한 4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7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알파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아니죠. 그냥 2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 그러면은 이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fx라는 함수는 금방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마지막 30번을 봐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9인 3차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0분의 0꼴에 대한 극한을 줬죠. 이거 당연히 0분의 0꼴일 거야.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어디로 갈 것이다? 0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 하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지. 따라서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느냐? 파이 f0이라는 것은 사인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n파이가 돼야 될 거라는 소리야. 여기서 n은 이제 정수가 되겠죠. 그러면 파이를 싹싹 지워줘가지고 f0은 n이라는 정수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극한값의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극한값의 계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모양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로피탈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파이 fx, 그 다음 곱하기 속미분 파이 f'x를 볼 건데, 그럼 코사인 파이 f0 파이 f'0이 나오고 얘가 0인 거죠. 자,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지. f0이라는 게 지금 n이라 그랬으니까 코사인 안에 n파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두 번째 거에서 찾을 수 있는 게 f'0은 얼마일 것이다? 0일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현재 fx는 극대와 극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0에서 극대 아니면 극소일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놈이에요. 지금 0하고 1 사이에서 gx랑 fx랑 서로 같은 함수인데 gx가 무슨 함수란 소리야? 주기함수란 소리야. 그리고 문제에서 gx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gx가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0에서부터 1까지 어쨌든 fx라는 함수가 그려질 것이고, 그 함수가 1에서부터 2까지 또다시 한번 그려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연속이어야 된다는 거는 f가 0에서와 1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fx의 개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현재 fx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이 계수가 9, 즉 양수이면서 무엇이 존재해요? 극대극소가 존재해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극소가 되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요 지점하고 요 지점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걸 알지. 근데 만약에 얘가 0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f0하고 f2라고 현재 어떤 값을 가지니까 같은 값을 가지니까 여기가 1이라는 소리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일 것이다? 1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얼마다? n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fx는 최고차이 계수가 9고 x제곱에 x-1 플러스 n의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극대와 극소의 곱이 5다 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n의 값을 생각을 해줄 거거든. 자, 여기 있는 x값은 마찬가지 이제 2대1이라는 거를 통해서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x에다 3분의 1을 집어넣은
여기 왜 x라고 써놨죠? y 3분의 2를 집어넣은 극소값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f 3분의 2 9분의 4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분의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 n-3분의 4가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우리는 n에다가 n-3분의 4를 곱하면 5가 된 거는 것이다. 극대랑 극소의 곱이 5니까. 여기에서 n이라는 거는 충분히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2차 방정식을 풀어내면 되는 거야. 요 2차 방정식을 풀어내 보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n의 값 중에 정수는 하나가 3이 나와요. 하나가 3이 나오고 하나는 정수가 아닌 게 나와. 그러면 n의 값이 3이라고 고정이 된 거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를 찾은 거랑 마찬가지야? fx를 완성한 거랑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맞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저 0부터 5까지 적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저 적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fx가 요거라는 게 나왔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5까지 xgx dx라는 것을 볼 건데, 자, 우리가 현재 gx라는 함수를 적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냐면 0부터 1까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fx의 식을 알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g랑 똑같다라고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 즉 식을 찾을 수 있는 거는 0부터 1까지밖에 없어서 요 범위를 0부터 1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얘는 0에서부터 1까지 xgx 더하기 1에서부터 2까지 xgx 더하기 2에서부터 3까지 xgx 더하기 3에서부터 4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에서부터 5까지로 쪼개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평행 이동을 통해서 구간을 0에서부터 1로 만들어 주도록 할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 x 대신에는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 따라서 2에서부터 3까지도 0에서부터 1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x 플러스 2에 gx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gx 플러스 1은 gx와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gx 플러스 1을 굳이 gx 플러스 1이라 쓰지 않고 우리는 gx라고 써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gx 플러스 2랑 gx 플러스 1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도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어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식을 마찬가지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gx 플러스 2나 gx 플러스 1이나 gx나 어차피 어떤 함수일 것이다? 같은 함수일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똑같이 얘를 0부터 1까지 평행 이동, 적분 구간을 바꿔주게 되면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3. 근데 gx 플러스 3은 다시 한번 gx로 쓸 수 있다라는 소리야. 마찬가지 0에서부터 1까지 x 플러스 4에 gx를 해주게 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x가 5개, 5x 플러스 1, 2, 3, 4 더하면 되는 거니까 10. 그 다음에 그때 gx는 누구를 써도 괜찮다? fx. 아까 구해놓은 fx를 갖다가 써줘도 된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계산이고 요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개를 하면 적분을 할 수 있는 모양이니까 요놈을 적분을 했을 때 이제 계산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2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에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삼각형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A랑 P랑 B를 이렇게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고 여기 하나를 지금 세타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0,2 코사인 세타라는 위치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어차피 코사인 세타가 1보다 작거나 같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한 요쯤에 내가 0,2 코사인 세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우리는 이 Q라는 지점에서 직선 PB에 내린 무엇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수선의 발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때 이 지점을 R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요 PR의 길이에요. PR의 길이. 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삼각형을 가지고서는 저 PR의 길이를 생각을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림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야. 어차피 세타라는 각만 우리가 유지를 해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P라는 지점하고 B라는 지점은 그대로 두고 내가 요 A라는 지점을 이렇게 옮겨버리면 Y축이랑 만나는 교점까지 A라는 지점을 옮겨버리게 되면은 A'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찬가지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전히 요 아이는 세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가 90도다 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지. A'에서 B까지는 이제 지름이 되는 거니까. 그럼 아까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 자, Q라는 좌표 여기를 0,2 코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되죠. 자, 수선을 내리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평행하게 되는 거야. 즉 여기가 얼마가 되는 것이다? 똑같이 세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찾는 것이다? PR의 길이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여기 길이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삼각형을 먼저 볼 것이냐? 요 A', BP라는 삼각형을 먼저 볼 거야. A'에서 B까지의 길이는 현재 4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 놈이 세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우리가 4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게 되지. 자,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같은 모양의 삼각형인데 이번에는 Q, R, 그리고 B라는 삼각형이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요 초록색 삼각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Q의 좌표가 0,2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여기 길이. 원점에서부터 여기 Q까지의 길이가 2 코사인 세타라는 거고, 그 다음 여기의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야.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가 얼마일 거기 때문에 세타일 거기 때문에 B에서부터 R까지의 길이는 우리는 2 플러스 2 사인 세타에서 다시 한번 여기가 코사인 세타죠.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에서 사인 세타를 다시 한번 곱한 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지. 즉 여기에서 표현이 된 P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4사인 세타, R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F 세타라는 것은 4사인 세타에서 이제 이 친구를 빼주면 돼요. 전개해가지고 2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럼 이제 계산을 해줬을 때 2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죠. 적분을 할 수 있는 함수죠. 그러면 우리는 F세타 자리에 집어넣고 그냥 정적분의 계산만 해주면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9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29번에서는 이제 fx가 2차 함수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gx의 형태를 이렇게 준 상황에서, 자, 지금 내가 밑줄 쳐놓고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게 바로 뭐냐? gx는 x 이퀄 a에서 바로 최대를 가지고 b랑 b 플러스 6에서 무엇을 갖는다? 최소를 갖는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최대 최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g라는 놈에 대한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g의 그래프를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g에 대한 도함수를 한번 조사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g의 도함수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요 미분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바로 미분을 해서 정리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요런 형태의 식을 우리가 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g의 개형이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g'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놈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2의 fx제곱은 fx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큰 모습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될 거야. 그러면은 이제 g'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여기 f'x와 fx 플러스 3이라는 것을 곱한 것에서 우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차가 나와야 되냐면 3차가 나와야 돼요. 3차. fx가 2차고 f'x는 1차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냥 3차가 아니고 x세제곱의 개수는 0보다 큰 그러한 3차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어차피 fx의 개수가 양수든 음수든 fx와 f'x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는 같을 거니까, 그치? 이렇게 x세제곱의 개수는 양수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더, 바로 뭐냐? gx의 개형이지. gx의 개형은 4차 함수와 어떻게 될 것이다? 비슷하게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모습은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까지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극대와 극소 근처에서 생각을 하는 gx의 개형은 4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길 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x세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함수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4차 함수는 w 모양과 극소가 하나만 존재하는 모양, 크게 따져가지고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가지 모양 중에서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gx가 저 fx가 x제곱의 개수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냥 간단하게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gx가 어디로 가는 상황을 생각을 할 수 있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생각을 할 수 있어. 어차피 얘도 항상 무한대가 될 거니까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최대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g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야,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x가 풀만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gx가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w랑 똑같은 극소 하나만 존재하는 함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똑같은 모습의 그래프가 나오겠지만,
요 상황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느냐? y는 0이라는 것을 점근선으로 하는 상태에서 w 모양이 나와야 돼. 근데 그 w 모양이 무엇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극대값이 점근선을 통과하는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지. 자, 두 번째, 극소만 존재하는 모양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대충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돼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x 이퀄 a에서 무엇을 가지고 최대를 가지고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는 오로지 하나, 이것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된다라는 거야. 맞니? 따라서 얘를 0으로 만드는 놈에 대한 근이 총 3개가 존재하는 거고 그 3개가 B랑 B 플러스 6 그리고 A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3개가 각각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를 생각을 해볼 건데 현재 최소를 가지는 것이 B랑 B 플러스 6이라고 했단 말이야. 지금 극소값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극대를 기준으로 좌우가 뭐라는 소리야? 대칭이라는 소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A라는 거는 B와 B 플러스 6의 정확하게 정 가운데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fx의 x제곱의 개수는 0보다 작을 것이다. 그치? 그 다음 f'x fx 플러스 3 이퀄 0 요 놈이 가지는 놈에 대한 세 근을 생각을 할 거예요. 요 놈이 가질 수 있는 세 근이 바로 B랑 A랑 B 플러스 6인데 요 놈이 가질 수 있는 세 근을 우리가 A 대신에 B 플러스 3이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B와 B 플러스 3과 B 플러스 6 이렇게 총 3개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fx 플러스 3이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위로 볼록할 거예요. y는 fx 플러스 3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2개가 있는 거야. 이 셋 중에 뭐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B고 얘가 B 플러스 3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가운데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B 플러스 2분의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F'을 0으로 만드는 지점은 이 셋 중에 하나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배열을 했을 때 여기가 B 플러스 6이 된다라는 소리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 여기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B 플러스 3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지. 자, 그래서 이제 fx 플러스 3이라는 놈을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자, 최고차의 개수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B를 넣었을 때 그리고 B 플러스 6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이러한 함수 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최고차의 개수를 구할 수 있도록 정해준 게 바로 FA가 6이다 요 소리죠. 이건 FA가 6이 아니고 F B 플러스 3이 6이다 라는 놈으로 고쳐서 B 플러스 3을 집어넣어 보도록 할 거야. 그러면 F B 플러스 3 플러스 3이라는 것이 P 3 곱하기 얼마가 돼요?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요 놈이 6이니까 이제 9는 마이너스 9P가 되어서 P의 값이 얼마일 것이다? 마이너스 1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완성을 해낼 수가 있다? F X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완성을 시켜낼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fx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지.
자, f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2b 플러스 6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b 그 다음 플러스 3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근과계수의 관계를 활용을 해서 두근의 합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두근의 곱 b제곱 플러스 6b 플러스 3이라는 거를 해주면 36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답이 24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9월 모의고사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